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자산을 소리 없이 계속해서 잃고 계십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통장에 돈을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매달 약 8만 원이라는 거액이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손실액을 1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무려 100만 원이라는 큰 액수가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기에 여러분은 여전히 내 재산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은행 앱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계좌 잔액에는 여전히 3억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을 것이며 잔고의 숫자는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그대로라고 해서 그 돈의 실질적인 가치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의 구매력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20년 전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단돈 3영원만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자장면 한 그릇을 이제는 최소한 10,000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똑같은 3억만 원을 아무런 대책 없이 은행에만 가만히 넣어두신다면 20년 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현재 구매력의 절반 수준으로 전락하여 제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친절하게 미소 짓는 직원들이 과연 이런 냉혹한 진실을 여러분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던가요? 그들은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데 여기에는 그들만의 숨겨진 사업적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폐 가치 하락의 무서움을 깨닫고 은행에서 돈을 빼 투자 시장으로 옮기기 시작한다면 고객의 예금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장사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만히 앉아서 반토막이 날 위기에 처한 여러분의 3억만 원을 10년 후에는 7억만 원 이상의 가치로 불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플랜을 제안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중한 경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은행이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왔던 3가지 치명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것입니다. 첫째로, 왜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행위가 원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길인지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고, 둘째로 거액을 한 번에 투자할지 나누어 투자할지 명확히 결정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자산을 어떤 구체적인 상품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야 하는지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완벽한 투자 로드맵을 여러분의 손에 직접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은행 저축의 함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5년 전에 햄버거를 5영원에 사드셨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동일한 햄버거가 현재 10,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면 이는 햄버거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지갑 속에 들어있는 10,000원짜리 지폐의 가치가 그만큼 허무하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배터리 효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것처럼 현금의 구매력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을 계속해서 축소시키게 됩니다. 2025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약 2.1%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2% 이상씩 꾸준히 비싸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은행권에서 제시하는 예금 금리는 어떠한 수준일까요? 시중은행을 방문해보면 보통 연 3% 내외의 금리를 약속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니 자산이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세금이라는 커다란 변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이 손에 쥐는 최종 수익률은 연 2.5%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자,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물가는 매년 2.1%씩 오르는데 내가 받는 실제 이자 수익이 2.5%라면 결국 여러분에게 남는 실질 자산 증식분은 겨우 연 0.4%라는 처참한 결과에 그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뒤로 빠르게 돌아가는 러닝머신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필사적으로 뛰는 것과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저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뒤로 밀려나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체 어디에 눈을 돌려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국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500 지수를 살펴보면 1957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평균적으로 연간 약 10%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해왔습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률은 약 7%에 달하는데
이는 은행 예금의 실질 수익률이 0%대에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 비싼 것은 아닐까, 혹은 지금 들어갔다가 산 꼭대기에서 물리는 고점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은 역사적인 데이터로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거품을 측정하기 위해 케이프 비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싸게 형성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치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월세 수익과 비교해보는 것처럼 2025년 12월 기준 이 비율은 약 40배를 기록하며 시장의 열기가 매우 뜨거움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SP500의 역사적 평균 수치가 약 17배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주식 가격은 평균보다 2배 이상 비싸진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지표가 40배를 넘었던 적은 딱 2번뿐이었는데, 바로 1929년의 대공황 직전과 2000년의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물론 케이프 지수가 높다고 해서 내일 당장 시장이 무너진다는 뜻은 아니며, 2021년에도 지수가 38을 넘었지만 시장은 보란듯이 더 높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언제든 변동성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시장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버핏 지수라고 불리는 또 다른 경고등이 있는데, 이는 한 나라의 전체 주식시장 가치를 실제 경제 규모인 GDP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입니다. 현재 이 지수는 약 220%를 가리키고 있는데, 보통 100% 정도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 기초 체력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높습니다. 비유하자면 체중이 70kg인 사람이 갑자기 150kg로 급격하게 살이 찐 것과 같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력 질주를 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분은 지금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도박이 아닐까, 차라리 시장이 폭락할 때까지 현금을 쥐고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닐까 고민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의 핵심적인 역설이 등장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를 시작했더라도 장기적으로 버텼다면 결국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금융위기 직전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7년 10월 시장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3억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폭락장을 온몸으로 견디며 원금을 회복하기까지는 무려 5년 반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3년 3월이 되어서야 겨우 본전을 찾을 수 있었으니, 평범한 투자자라면 그 공포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때 3억만 원을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일부는 먼저 넣고 나머지는 매달 나누어 넣는 분할 매수 전략을 선택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주가가 폭락하는 공포의 구간 동안 여러분이 분할 매수를 선택했다면 오히려 낮은 가격의 주식 수량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축복의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식을 차근차근 모았다면 거치식 투자보다 무려 2년이나 빠른 2011년쯤에 이미 수익권으로 돌아섰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분할 매수가 가진 위대한 방어의 힘입니다. 마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한꺼번에 모든 물건을 사지 않고 세일 기간이 올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담는 것과 같은 이치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벤가드의 방대한 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약 67%에서 68%의 확률로 거치식 투자가 분할 매수보다 최종 수익률이 높았다는 반전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이며, 돈을 더 일찍 시장에 투입할수록 그 상승분의 혜택을 더 길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무를 심는 것과 매우 흡사한데, 하루라도 더 빨리 심은 나무가 더 오랫동안 햇빛을 받고 영양분을 흡수하여 결국 더 크게 자라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차가운 숫자만의 게임이 아니며, 우리 인간의 요동치는 감정과 심리가 개입되는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영역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3억만 원을 한 번에 넣었는데 다음 날 주가가 10% 급락하여 300만 원이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그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투자를 포기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거치식의 효율성과 분할 매수의 안정성을 절묘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진 300만 원 중 절반인 500만 원은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장에 투입하여 자본가로서의 첫 발을 내디드십시오. 이렇게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상승할 때 그 상승 랠리에서 소외되지 않고 즉각적인 수익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500만 원은 약 10개월에서 15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에 걸쳐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기계적으로 나누어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통해 여러분은 시장의 고점 매수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동시에 시장의 장기적인 우상향 흐름 또한 놓치지 않는 완벽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략을 세웠으니 어떤 상품을 사야 할지 정해야 하는데 그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강력한 기초자산은 바로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에 투자하는 SP500 지수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혁신 기업부터 코카콜라와 같은 전통적인 소비재 기업까지 전 산업군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SP500은 마치 필수 영양소가 완벽하게 배합된 건강 식단과 같아서 특정 산업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견고하게 유지해줍니다. 그렇다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어떨까요? SP500이 안정적인 승용차라면 나스닥 100은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지만 변동성이 큰 스포츠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주가가 오를 때 무서운 기세로 치솟지만 반대로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SP500보다 훨씬 더 깊고 가파른 하락장을 견뎌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수익률 수치를 보면 지난 10년간 SP500이 연평균 12% 성장하는 동안 나스닥 100은 연평균 무려 18%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그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선택인데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SP500의 비중을 높이고 변동성을 견디더라도 더 큰 수익을 원하신다면 나스닥의 비중을 섞으시면 됩니다. 투자의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직접 매수할 경우 배당금에 대한 15%의 세금과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22%의 양도소득세는 장기 수익률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은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 효과를 저해하여 최종 자산 규모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드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ISA 계좌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ISA 계좌는 1년에 200만 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반 계좌보다 훨씬 낮은 9.9%의 세율만 적용하는 마법 같은 절세 계좌입니다. 또한 여러 종목의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주는 손익통산 기능이 있어 일반 계좌 대비 세금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ISA 계좌에서는 미국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으므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00만 원을 가진 여러분을 위한 최종 실전 플랜을 정리해드리자면 가장 먼저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부터 투자의 첫걸음을 떼야 합니다. 먼저 500만 원으로 TIGER, 미국 SP500과 같은 환노출형 국내 상장 ETF를 즉시 매수하여 달러 투자 효과와 시장 상승 혜택을 동시에 누리십시오. ISA의 연간 납입 한도가 0만 원임을 고려하여 나머지 500만 원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매달 100만 원씩 분할하여 기계적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청년도약 계좌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고금리 비과세 상품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그 혜택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남는 여유 자금으로 나스닥 100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1년 안에 전세 보증금이나 차량 구입비처럼 목돈을 써야 할 계획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투자 상품이라도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 은행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주가가 단 5%만 하락해도 밤잠을 설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이라면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은 이자라도 마음 편한 저축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여유 자금이라면 이를 은행에만 묵혀두는 것은 물가 상승이라는 흰개미에게 내 돈을 먹으라고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지언정 인류의 기술 발전과 기업의 끊임없는 이익 창출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은 항상 우상향해 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지표인 케이프 비율 40배와 버핏 지수 220%가 분명한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투자를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신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고점에 대한 공포를 분할 매수라는 안전장치로 극복하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더 싼 가격의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비용은
폭락이 아니라 망설임인데 300만 원을 예금해 1년만 더 방치해도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6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그 시간 동안 시장이 상승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가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뼈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은행 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위대한 기업들의 성장에 올라타 함께 불려나갈 것인지는 오직 오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현실적인 플랜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영상이 유익했다면 보통의 경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